다음 학생은 이마리 학생입니다. 이마리 학생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부적응에 대해 조사하며 기존 멘토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교육적, 적응적 측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이마리입니다. 일단 순서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 정부의 정책과 문제점을 분석한 실태조사, 해결 방안, 활용 방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동기를 보면 저희 학교에서 제가 맡은 동아리와 통일 동아리와의 발표회에서 먼저 남한에 와서 남한의 사람들과 융화되고 있는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통일 후 사람들 간의 융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온 통일처럼 나중에 통일 후의 융화 정책도 현재 탈북민들의 지원 정책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사해보니 물론 지원 정책이 있지만 여전히 탈북민,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방안을 보고서로 써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태조사는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실태조사는 크게 교육적 그리고 적응적 측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탈북 청소년 지원 정책은 교육적 측면에서 4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학력 인정 정책이 있습니다. 북한, 중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고, 재정적 지원 정책인 교육 지원 정책과 일반 학교로 바로 적응을 하기 힘든 북한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응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적응 지원 정책에는 1대1 멘토링, 통일 전담 교육사, 지도교사 연수, 교재 개발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탈북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1대1 멘토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북한 학생들이 받고 있고, 교원대학교 학생과 담당 교사가 주로 멘토를 맡는 정책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한계를 분석해보면 교원대학교 학생들과 담당 교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각자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맞는 전문성 있는 멘토링을 받기가 어렵고, 또 이 멘토들에 대한 교육이 탈북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소외가 발생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만남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멘토링 매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통일 전담 교육사는 탈북 학생 10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에 보충 교사로 전문 교사를 파견하는 정책입니다. 단점은 모두 좋았지만 10명 이상이 재학 중이어야만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지도교사 연수는 탈북 루트 탐방, 심화 연수 등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전반적인 전국적인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보충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를 개발하는 교재 개발 정책이 있었고, 그 외에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앞뒤 꿈꿈방, 무지개 청소년 센터 등의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멘토링이나 상담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실태조사, 적응적 측면에서 본다면 핵심 키워드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의 60%가 우울감을 겪고 30%가 심각한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가족이 흩어진 경우가 많고 양친이 있다고 해도 이혼율이 57%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족 문제와 왜곡된 인식에서 오는 또래들 그리고 주변인들의 편견이 불안감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방황하거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다 아예 이민을 가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현재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인 안양시의 정책 현황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보훈사회복지관에 문의해보니 2012년 탈북민 멘토링 프로그램인 온세미로 정책이 있었지만 1년 이후 일반 주민 대상 멘토링으로 바뀌었고 2015년 아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정책이 단발성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현재 특별히 진행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대안은 바로 멘토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필요성을 보면 현재 멘토 교육과 전담 교육사 모두 탈북 학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안양시처럼 학생 수가 적은 시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조차 정책적 소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원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정부와 사회의 흐름과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에 맞추어 멘토링 매체가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은 이 접근성을 높이고 멘토링 매체를 다양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학교 적응 자체보다 한국 적응 자체의 문제를 느끼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또래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래 문화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이해하고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이 편견을 해소한다면 북한 학생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북 학생들 중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교육에 대한 욕구 역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더더욱 교육에 대한 탈북 학생들의 욕구가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화된 만큼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최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디자인한 멘토링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PT를 만들어서 디자인은 훌륭하지 않지만 일단 이건 기본 화면으로 학교 공부, 영상 멘토링, 또래 교류에 대한 추천 멘토를 소개하고 커뮤니티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각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대학 입시 페이지는 탈북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페이지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대부분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별로 이 입시 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가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외국민 전형을 구성하는 전형 요소 중 국어, 수학, 영어,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서류 제출 방법을 제시하고 각 학교를 검색할 경우 모집 요강과 제출 서류 전형 방법, 기간, 그리고 전형 요소가 어떻게 얼마나 퍼센터지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학력 인정 제도에 대한 필요한 양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각 대학 사이트를 참고하여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 공부는 대학생들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학교 공부에 있어서 모르는 점을 질문하고 진로, 대회나 수행평가에 필요한 발표 능력, 코딩, 컴퓨터 활용 능력, 논술 등도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입니다. 비교적 학원을 다니기 힘든 탈북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탈북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게 영어랑 컴퓨터 능력이라고 하니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영상 멘토링은 접근이 어려운 이런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이 전문 상담사들에게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입니다. 긴 시간 제대로 된 상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래 교류는 일반 메신저처럼 이미 연락을 하고 있던 친구와는 계속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추천 친구에는 학교, 취미, 자신의 진로 분야 등 다양한 정보를 적어서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진로, 취미, 비슷한 관심사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같이 설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는 통일부에
국민행복정책 제안을 통해서 어플 개발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탈북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교육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어플이 개발된다면 하나센터, 모든 탈북민들이 거쳐야 하는 하나센터와 탈북민 동지회 등의 센터 및 커뮤니티 그리고 각 학교를 통해 홍보가 된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된 지원 정책으로서 이 탈북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